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입시를 빌미로 고교생들에게 의존해오던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가 설립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출범했습니다. 행성군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이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충청북도 24개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제주 강정 정수장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정수장으로 재탄생합니다. 5년 전만 해도 고등학생들의 헌혈 참여율은 꽤 높았습니다. 광주 전남 헌혈 참여자 4명 중 1명이 고교생이었습니다. 개별 헌혈 실적이 입시에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바뀌면서 10대들의 참여가 뚝 끊겼습니다. 입시를 빌미로 고교생들에게 의존해오던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의 한 헌혈의 집입니다. 20, 30대로 보이는 시민들이 침상에 누워 헌혈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 수급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0대들의 참여가 급감한 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2019년 헌혈 참여자 4명 중 1명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참여자 중 고교생은 14%로 5년 전과 비교해 13%포인트가량 감소했습니다. 추운 겨울과 방학으로 해마다 이맘때면 참여가 뚝 떨어지는 데다 특히 입시 제도가 바뀐 탓이 큽니다. 단체 헌혈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입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입시를 빌미로 10대들에게 의존해온 혈액 수급 방식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인데 고등학생 헌혈이 너무 줄은 바람에 지금 예전에는 한 20%, 18%에서 지금 한 15%, 13%, 15%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혈액 보유량이 악화되면서 혈액 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신답초등학교 옆 통학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좁은 보도를 확장했습니다. 신답초 학생들의 주 통학로인 천호대로 45길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통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청량리 일대의 다수의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라 주민들은 통학로 환경 개선을 지속해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구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양방통행이었던 천호대로 45길을 일방통행으로 변경해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보도 평균 폭 2.4m에서 4m로 확장했습니다. 또한 노후도로 정비, LED 가로 등 20개와 보행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과속 방지턱 기능을 더한 고원식 횡단보도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통학로에 있는 만남 지하차도 내부 벽면을 도색하고 야간에도 밝은 디자인 조형물을 설치해 통학로 개선 효과를 높였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통학로를 조성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 2024년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청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는 관내 거주하는 대학생 67명이 참가하며 1월 2일부터 29일까지 구청의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 등에 배치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체험 경험을 쌓게 됩니다. 구는 행정체험 연수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해 동안 학교 현장에서 마포의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이 계시죠.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과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을 위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6일 마포 중앙도서관에서 2023학년도 모범학생 및 교사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수여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표창 수상자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날 표창을 받게 된 대상자는 총 61명으로 마포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관내 동장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47명의 학생과 14명의 교사가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교사들의 관심과 사랑, 학생들의 열정을 통해 내년에도 희망찬 학교 현장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성북구가 올 겨울 이색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성북구 겨울 테마파크가 지난 22일 석관동 우이천 다목적 광장과 기름일동 7단지 부근에서 동시 개장했습니다. 우이천 다목적 광장에서는 80m 길이의 슬로프에서 큐브 썰매를 탈 수 있는 눈썰매장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우이천 다목적 광장과 기름일동 7단지 앞에서 얼음 썰매장을 운영하며 빙어 체험장, 컬링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했습니다. 성북구민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타 지역 주민의 경우 우이천 다목적 광장은 5,000원, 기름일동 7단지 앞은 3,000원의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성북 겨울 테마파크를 통해 온 가족이 행복하고 멋진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1년간의 설립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5일 본격 출범했습니다. 대구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1년간의 설립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5일 매천동 소재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사 사옥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1988년에 개장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전국 34개 공영 도매시장 중 3위의 거래 규모를 자랑하는 대규모 도매시장이었지만 그간 유통환경 변화와 전문적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22년 12월 공사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11월 시의회에서 공사 설립 조례안 및 출자 동의안이 의결되면서 설립 행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조직 인력은 1처 1실 5팀, 68명 규모로 운영되며 다양한 신규 사업 추진과 유통과정 쇄신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 읍상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생활문화 공유공간 다락이 문을 열었습니다. 읍상리 도시재생 지원 사업을 통해 조성된 다락은 주민들의 구심점으로 일상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문화와 복지의 순환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명칭은 지난 12월 초 읍상리 주민과 군민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 선정했으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그림책 작가 전시와 디자인 체험, 어르신과 주민을 대상으로 손뜨개 교실과 운동 교실 등 생활 밀착형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횡성읍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활동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횡성읍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총 60명으로 지난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홀로 사는 저소득 중장년 취약 위기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부터 운영했으며 이 반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등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으로 구성돼 고위험 위기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무보직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제도입니다. 횡성군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이 3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은 12월 24일 2억 원을 돌파한 후 연말 고액 기부자가 증가하면서 2주 만에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2023년 고향사랑 기부에는 총 3,311명이 참여하여 최종 3억 7,400만 원이 모금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4명이 최고 한도인 500만 원을 기부하고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10만 원 이하 기부자는 3,230명으로 전체 기부자의 9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군은 2023년 기부자의 나이와 지역, 답례품 선호도 등 데이터를 분석해 2024년 고향사랑 기부제를 운영하는 데 활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평창군이 관내 근로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는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간 평창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게 되며 작업훈련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보호고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평창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관내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적응 능력 및 직무 기능 향상 훈련 등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5명의 종사자와 15명의 근로장애인이 간판, 현수막, 판촉물 인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으로 실시되는 사회 적응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들이 관내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2023년도 정부 공모 사업에 242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약 1조 3,03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반도체 IT 분야로는 지능형 반도체 IT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 2차 전지 혁신융합대학,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탄소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등이 선정됐습니다. 지역 대학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는 글로컬 대학 육성 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등이 선정됐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 분야로는 농촌협약,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이 선정됐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분야로는 창업 도약 패키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이 선정됐습니다. 재해 예방 분야로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충청권 AI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이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 분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등이 선정됐습니다. 충북도는 증가하는 정부 공모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공모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략적 사전 준비와 철저한 공모 대응 및 사후 관리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 최고 증가액을 달성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충청북도 24개 시장이 선정됐습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은 문화관광형, 디지털 전통시장, 첫걸음 기반 조성 3개 분야로 나뉘며 충북은 2년간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은 지역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북은 17개 전통시장과 상인연합회 충북지회가 선정되어 국비 5.4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내 지역상품 전시회 사업과 지역 민영방송 사업에도 각각 선정되어 충북 전통시장과 우수상품을 전국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2024년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진흥시책 종합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주력산업 수출 촉진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주력산업 해외 마케팅 활동과 시장 다변화 해외 마케팅 활동에 예산을 투입해 사업과 기업을 지원합니다. 둘째, 수출 전략화 육성을 위한 수출 역량 강화 및 수출 생태계 조성 지원과 관련해 수출 전략화 기업 육성과 개별 기업 글로벌 무역 활동에 예산을 투입해 사업과 기업을 지원합니다. 특히 수출 전략화 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 사업의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2024년 충청북도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진흥시책 사업과 참가 신청 공고는 CBGM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2024년 창의 융합 혁신을 바탕으로 환동의 중심에 포항이 우뚝 섭니다. 포항시는 이를 위해 미래가치 확장, 민생 활력 제고, 도시 품격 향상을 길잡이로 삼는데요. 2024년에 포항을 미리 내다보는 신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2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날 이강덕 시장은 먼저 7조 4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 유치, 2차 전지 양극재 특화단지 지정 및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 예타 통과, 수서행 SRT 개통 등 시민과 함께 거둔 지난해 핵심 성과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어 2024년 슬로건 창의 융합,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환동의 중심도시 포항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분야 시정 운영 방향으로 미래가치 확장, 민생 활력 제고, 도시 품격 향상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포항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잠재적 미래가치를 확장해 나갑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 등을 발판 삼아 2차 전지 산업 메가 클러스터로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K수소 경제도시로의 도약, 바이오, 디지털 보국 실현을 위한 여정에도 집중합니다. 또 시는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민생 활력 도시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전력을 다합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기 조성과 차별화된 마이스 산업 육성을 통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이어갑니다. 이와 함께 노후 산단을 친환경 디지털 산단으로 전환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등에도 힘씁니다. 아울러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인프라도 꾸준히 확충할 계획입니다. 시는 새해에도 포스텍 의대 설립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며 한동대 글로컬 대학 지정과 교육 발전 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합니다. 또 영일만대교 일괄 수주 계약, 동빈대교 준공은 물론 오천 항사댐, 도심 저류지 확충 등 재난 대응 인프라도 꼼꼼히 챙깁니다. 이외에도 그린웨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법정 문화도시에 걸맞은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 생활체육시설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포항시 제23대 부시장으로 장상길 신임 부시장이 취임했습니다. 포항시 제23대 부시장으로 장상길 신임 부시장이 취임했습니다. 장상길 부시장은 포항시 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한한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포항의 미래 50년 초석을 다지는 데 힘을 보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 행복을 증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원룸 4층에 살던 50대 여성이 멀쩡한 현관문 대신 옥상을 통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전날 바꾼 현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광주의 한 원룸 옥상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2일 밤 9시 50분쯤 50대 여성 A씨가 추락했습니다. 검은색 차양막을 옥상 아래로 늘어뜨린 뒤 이를 잡고 4층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다 손에 힘이 풀리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이랬대요. 그 고물상은 저기 사람 살려고 그 소리를 들었다게. 인근 주민의 신고로 A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전날 바꾼 현관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옥상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추락해서 신고되고 경찰관에 와서 발견하고 할 때까지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다 알게 됐던 거고 그분이 옥상에서 내려가다가 이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온몸을 다친 A씨는 의료진의 집중 치료에도 사고 다음 날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임대료가 싼 이곳으로 5달 전 이사를 왔고 가족들과 왕래는 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6일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화해와 포용을 강조한 DJ 정신을 알리는 각종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열리면서 고인에 대한 그리움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고 이희호 여사가 부군인 김 전 대통령에게 쓴 편지입니다.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을 걷는 남편에 대한 지지와 존경, 안타까움이 한데 담겼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소장품과 친필 기록, 즐겨 읽던 책 등 고인의 진면목을 살필 수 있는 자료들이 고인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열린 전시에서 공개됐습니다. 관람객들은 평화와 포용의 대통령이 가졌던 문화적 소양 앞에서 진한 그리움에 젖어듭니다. 옥중에서 읽으셨던 책들,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대통령님 사저도 붙어 있고 일반인이 보기에는 쉽지 않은 공간이라서 이번 기회에 한번 관람하려고 왔습니다. 관람객들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힘쓴 김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현 시기에 가장 생각나는 대통령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문화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님은 많이 비판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보복을 하지 않았던 그런 점들이 단연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일산에선 각계각층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기념식이 열렸고 전남에선 도립국악단의 공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개봉하는 다큐 영화 기류의 김대중은 고인의 정치 인생을 스크린에 펼쳐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생을 이미 하신지를 알지만은 제가 친정이 못 보니까 대충 알지만은 그래도 저렇게 많은 고생을 하셨구나, 업적이 엄청 많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새삼스럽게 느끼죠. 11일에는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이 주관하는 100주년 음악회가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18일에는 김대중의 말 북콘서트가 광주 전일빌딩에서 열리는 등 고인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뜻깊은 행사들이 대거 예고돼 추모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새해 초부터 강기정 시장의 공약 사업인 Y 프로젝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영산강 일대를 여가와 레저로 즐길 수 있는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인데요. 오는 2026년쯤이면 영산강이 즐길거리 가득한 생태 친화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Y 프로젝트 결과물은 옛 서창포구에 들어서는 조망대입니다. 올해 서창 억새축제 기간에 맞춰 완공되는 조망대에서는 노을과 억새, 바람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산동교와 송산유원지, 승촌보 인근에도 다양한 즐길거리가 채워집니다. 고대 마한의 역사가 깃든 산동교 일원은 영산강 익사이팅 파크가 만들어집니다. 아시아 물 역사 테마 체험관을 중심으로 자연형 물놀이장과 인공 서핑장, 실내 클라이밍장 등이 조성됩니다. 송산유원지에는 어린이 테마 정원과 플로팅 수영장, 카누장 등이 들어섭니다. 현재 일반 캠핑장 57면이 있는 승촌보는 오토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다양한 캠핑장이 150면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영산강과 황룡강 합류부에는 독특한 디자인의 Y 브릿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들 사업은 올해 예산 47억 원이 반영돼 디자인 공모와 설계 등이 추진됩니다. 광주 영산강 황룡강이 합류된 지점에 Y 브릿지 조성을 하는데 이를 일단 디자인 공부를 해가지고 시민 아이디어를 최대한 받아 광주의 시그니처로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치수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유량을 늘리고 수질을 개선하는 맑은물 회복 사업을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기본계획 용역비 1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Y 프로젝트를 통해 광주가 다양한 즐길거리 가득한 꿀잼 도시, 또 생태 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37년 동안 서귀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해온 강정 정수장이 오는 2026년 12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정수장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강정정수장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착공식 행사는 식전 공연, 사업경과 보고, 개식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착공식에는 오영훈 지사, 임정은 도의회 의원, 이종우 서귀포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강정정수장이 인공지능 기반의 최첨단 정수장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최신 공법으로 건설이 이뤄지는 만큼 성심성의껏 시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철저한 시공관리를 통해 공사로 인한 교통, 환경, 소음 등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극한 추위와 봄날을 방불케 하는 날씨가 번갈아 나타나며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가장 따뜻한 날과 가장 추운 날의 기온차가 20.6도까지 벌어졌는데요. 기온의 변동성은 기후위기로 나타나는 날씨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또 최근 기후변화로 북극 얼음의 양과 제트 기류까지 변수로 작용하며 겨울철 날씨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올겨울에는 지속적으로 기온의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출하실 때 방안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